번째 교육사상학교 첫 번째 강의, 대구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방정환 배움공동체 대표이신 김용희 교수님을 모시고 소파 방정환의 교육철학과 동학사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강좌 앞서 강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단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가지고요. 네, 굉장히 정신 없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작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니까 씨앗도 뿌려야 되고 또 모종도 해야 되고, 네, 바쁜 나날입니다. 예. 머리만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손도 써야 되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 제정한 분으로도 알려져 있고 어린이 운동가, 아동문학가도 알려있지만 아동 교육 사상가로도 조명하고 받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방정환 선생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방정환 배움 공동 대표이시란데 어떤 단식인가 한번 소개 좀 인연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0년부터 한울연대라고 하는 환경단체에 좀 가담을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다가 여러 분들 많이 만났는데 2014년도 연말인가 부산대 그 유아교육학과에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네, 제가 알죠, 제가. 예. 네, 임재택 교수님을 이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에 방정환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어린이 운동을 하신 분의 이름을 딴 학교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검색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단체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라도 한번 모금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처음부터 초등학교는 좀 어렵더라고요. 설립. 그래서 이제 마침 저희 단체에 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진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린이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경주에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제 어린이집을 그해 8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이제 2014년 1월 달에 이제 그게 결의가 돼가지고 그해 8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최수훈 선생님도 거기 계시니까 네, 바로 용남정. 예. 그래서 그걸 맞추어서 그게 학교를 어린이집을 세운 겁니까? 우연한 겁니까? 네, 그 이제 우연한 거긴 한데요. 네. 마침 그쪽에 이제 자리가 났어요. 아, 났어요. 그것도 하늘이. 네, 바로 아. 그 순쌤이 탄생한 그 가정이 응. 현곡면 가정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 그래요? 용담정하고 득도하신 자리하고도 별로 안 멀고. 아,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정환 쌤 공부를 하고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먼저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방정환 쌤이 단순히 어린이 운동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운동가가 아니고 나름의 어떤 교육 철학을 명확하게 갖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이 교육 사상가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정환 한울 학교라고 하는 단체를 2016년도 12월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설립해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지원하고 한국의 어떤 교육을 완전히 좀 한번 바꾸는 이제 교육 운동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방정환 텃밭 책 놀이터라고 하는 이제 텃밭형 어린이 도서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초등 방과 후도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이제 방정환 한울 학교라는 명칭을 이제 바꿨어요. 예. 그래서 방정환 한울 그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배움 공동체로 이제 바꾼 거고 그리고 이제 구름달의 용어는 구름은 이제 수은의 구름이고
또 달은 해월의 달이에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그 사상이 네, 동학으로부터 왔다, 수음과 해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구름달 공동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운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군요.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딴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렇게 됐군요. 두 번째 질문에 올해 2023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또 어린이 해방선 100주년이기도 한답니다.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지당한 영향도 미쳤던 이 폴란드 어린이 운동가 야네시 코르차크와 관련된 국제적 사업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방정환을 세계 사상적인 조명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방정환의 교육 사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 해방 사상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네, 현재 이제 저희 그 방정환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표가 붙어 있어요. 네. 안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스스로 자라고 서로 배우는 기쁜 우리라고 이제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정환 쌤 공부를 이제 이렇게 공부 모임을 만들어 갖고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그 사상을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추려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잘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이 스스로의 생명력과 생명 원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어떤 채워야 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마치 이제 씨앗처럼 자기의 그 개성과 특징을 다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발현하는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걸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안에 발화된 씨앗이 있다는 거지. 맹아가. 이미 씨앗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성장을 위한 생명력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억지로 밖에서 그걸 이제 뽑아 올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다른 정보를 주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씨앗의 생명력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가 중심이 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방정환 교육 사상을 아동 중심 교육 사상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생명 원리를 존중하는 교육이다 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방정환 쌤은 그 아이들의 기운을 씩씩하게 하고 그 생명력이 넘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정환 쌤은 서로 배우는 것을 중시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 그러면은 교사가 학생을 이제 가르치고 또 어떤 지식을 넣어주고 이제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교사도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끼리도 배우는 거고 그리고 교사와 부모도 배우는 거고 또 부모들끼리 동아리를 통해서든 이런 이제 부모들끼리도 배움이 일어나야 되고 또 부모와 아이도 서로 배우는 거고요. 그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 이제 배우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거는 아이들 스스로 소년회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연극도 만들어 보고 신문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서로 배움이 비록 부족한 가운데서 직접 해봄으로써 그런 이제 그런 배움을 중시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이 방정환 쌤이 왜 소년회를 이렇게 했는가 그것도 이 자발적인 어떤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큰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서로 배움을 이제 두 번째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가 이제 방정환 쌤 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방정환 쌤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는 기쁨을 되돌려주고 싶었구나. 당시 아이들은 유교적인 그런 억압 속에서 또 식민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로 억눌리고 가슴에 슬픔이 가득한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줘야 된다. 그런 그 기쁨이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고 기쁨을 되돌려주는 그것을 이제 가장 방정환 쌤이 중시해겼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표로 잡아 해가지고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우는 기쁜 어린이.
네. 음.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근데 어린이만 기쁘면 안 되니까 교사도 기뻐야 되고 어른도 기뻐야 돼요. 예, 어른도 기뻐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우는 기쁜 우리 이렇게 이제 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방주환 쌤의 그 교육의 어떤 핵심이 이렇게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원한 아동성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거 바꾸고 말하면 아이들은 영원한 자연성을 갖고 있다. 그 자연성을 좀 키우지 못하는 사회적 조건, 상황, 어른들의 모습. 그러고 보니까 전통적으로 아이들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교육적음이 끄집어낸다고 하는 이 백지설과 네. 안에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을 발현하는 자연적인 존재, 네. 아동성을 갖고 있다 하는 이 발현적 존재, 가수성을 가진 존재.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이 가소성의 존재, 자연성, 아동성을 아예 무시했는데 이제 그걸 찾아내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교육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건 아니죠. 그럼요. 네. 네,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아동이 죽어가는 거니까 그걸 그럼요. 중심을 애들한테 주자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럼 제가 잘 해석을 잘 했네요. 예, 예,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방정환 선생님은 아동 해방 실천가로도 알려져 있고 또 그 옆에 쌍별 교는 김기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아동 해방 이론가로도 알려져 있고 또 동학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고 또 사회주의 사상에도 심취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동 사상과는 이 사회주의 사상하고는 거리가 멀 듯한 느낌도 들긴 드는데 어떤 이론과 실천과 사이에는 때로는 잘 융합되지 않는 듯도 한데 두 분은 비교적 잘 지내신 모양입니다. 이런 데 갈등은 또 있는지 잘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가 됐는지 사실은 우리는 현장 교사하고 교수들하고 관계가 별로 밀접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전 쌤의 이제 사상은 일단은 이제 동학의 그 해월 최상쌤 2세죠. 그분의 사상에서 이제 왔다고 보통 많이 보죠. 그래서 해월 최상쌤은 어린이도 하늘을 모신 존재다. 그래서 어린이를 하늘님으로 공경하라. 그게 이제 어떤 직접적인 그 가르침으로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소춘 김기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기전. 이분은 이도나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천도교 이론가인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이론가만이 아니고 실천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김기전 이분. 예. 근데 이제 연배도 좀 약간 방정환보다 5살 정도 위죠? 위죠. 예. 그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나서서 하지는 않고 조용하게. 뒤에서 이제 이론적인 그런 베이스는 사실 이제 초창기의 그 어린이 운동은 소춘 김기전의 어떤 이론적 베이스에서 사실 많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상을 바깥에 전파한 사람이 방정환이고요. 바깥으로는 이제 방자연 쌤이 하셨고 그 뒤에서 이제 소춘 김기전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그러면 이분은 그림을 잘 그리시네. 네. 그 그림을 잘 그리셔서 자꾸 그림을 파는 거는 우리 방경환 선생님 아시겠네. 예. 그런 식이죠. 두 분이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랬어요? 그게 됐기 때문에 어린이 운동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이제 소춘 김기전 선생님께서 이제 마련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방정환의 어린이 교육관을 두고 어린이에 대한 이 똑같이 말씀 어린이의 그 자연성, 아동의 영원한 아동성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소박한 감상주의 아니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또 낭만적인 예찬 아니냐, 그걸 한마디로 뭐 동심의 천사성만 있지 않은가. 아이들에게 사악한 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이래가지고는 아이들 지도할 수 없는데, 아마 초심을 들어간 처음 교사들은 다 천사성을 가지고 아들 말도 안 해. 조금 있다 믿기 있으면 해추리 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진정한 방정환의 생각은 어떤 식인데 이런 또 오해를 왜 받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제 어쨌든 방정환 쌤의 아동관을 동심천사주의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방정환 쌤의 어떤 그 아동에 대한 이해를 잘 못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일단 아동천사주의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주로 이제 사회주의 쪽 진영에서 방정환 쌤의
그런 어린이 운동을 좀 폄하하기 위해서 방지환 쌤의 어린이 운동은 그런 어떤 계급 투쟁적인 이 어린이가 그런 계급 해방의 이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방지환 쌤의 어린이 운동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너무 천진성만을 강조하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동심천사주의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온당한 평가가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에 대한 비판하고 똑같은 비판을 또 받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동심천사주의라고 할 때 그 뭔가 이제 방지환 쌤의 어떤 이 아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담겨야 되는데 동심천사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로는 전혀 기존의 아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완전히 전면적인 어떤 시각의 전환을 이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동이 천진하다, 아동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또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건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대체로 아동의 어떤 순수성이나 천진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왔던 거죠. 그럼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방정환 쌤은 아동을 정말 이제 이전에 대했던 그런 시각과 완전히 새롭게 아동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은 동학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아이를 하늘님으로 대해야 된다. 아이가 이미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어떤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씨앗으로 온전히 태어난 완전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늘을 모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한 인격체로 완전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로 보호해야 되는 존재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정말로 하늘님으로 존중하고 나아가서 공경할 것을 가르치는 사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그 아이의 어떤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이제 본성론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시각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콩나물 먹고 싶어서 물을 빨리 줘야 되는데 조기 재배를 해야 되는데 아린의 그 어떤 하늘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인격적 존재로 해야 되고 독립적 존재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이상주의적인 것만은 틀림없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사실은 어둠만 있는 게 아니고 빛도 있고 두려움과 그런 어떤 미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랑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랑과 또 빛과 그런 자유를 그런 가능성을 그 가능성을 오히려 존중할 때 그 자기 삶에서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시 여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그 자연적인 그 열매의 씨앗을 맹아를 잎도 안 났고 열매도 먹고 더 죽으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키우는 부모도 사실은 열매를 못 맺은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네 순리를 못 따라하네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정환의 아동 중심 교육 철학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인위성, 그 의도성, 인위성과 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성이란 게 방임하고 방치하는 그런 그 오해가 있는데 이 인위성과 방임성 사이에 상당히 그 긴장이 있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그걸 세심하게 인위성과 방임성을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존 듀이도 어린이 사회에 있던 자연성과 인위성에 있어서의 지도성과 자발성의 긴장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정환 선생님은 긴장을 풀어갔습니까? 네, 이제 아이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사의 이치랑 비슷하죠. 농사. 이 작물을 보통은 농부가 그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작물을 키우는 것의 구할은 하늘의 햇볕입니다. 그렇죠. 네, 하늘의 햇볕이 강합성을 통해서 작물은 자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땅의 영양분이죠. 영양분. 근데 보통은 이제 햇볕이 잘 되는데 밭을 만들기 때문에 햇볕은 일단은 이제 농사 기술에서는
일단은 가로치고 땅의 영양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늘과 땅이 그 작물을 키우는 것이고 작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을 스스로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부는 이제 약간의 기여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비가 너무 안 올 때 물을 준다든지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 성장을 방해할 때 풀을 뽑아 준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하늘과 땅이 키우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을 스스로 발현하는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농부가 그 초창기에 이 처음 싹이 아직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그 처음에 비가 안 온다든가 할 때는 이 농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농부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 조력자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가 안 오는데 물까지 안 주면 바로 말라 죽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농부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 성장의 주체는 그 작물이고 또 교육으로 따지면 그 아이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고 이미 또 그 안에 자기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세심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관찰하고 또 내가 개입해야 될 때와 좀 기다려줘야 될 때를 잘 알고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상에서 줄탁동신한 표현 있잖아요. 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 깨고자 하는 마음, 깨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병아리가 바깥에서 쪼지 않는다 아닙니다. 어미닭이 바깥에서 쪼는 깨내는 어미의 교육적인 가능성, 지도력, 방향, 그리고 안에서 스스로 깨고자 하는 의지, 이게 맞물려야지 한난 줄다동시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또 방정환 선생님도 그런 세계 사상적인 조응하고 있는 사상을 또 발견했네요. 네,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줄다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5. 방정환의 교육 사상은 동학과 밀접한 관련도 갖고 있고요. 이 동학 사상, 수학이 아니고 동학이죠. 그렇죠. 네. 수학은 당시에 뭐 개화사상도 수학이고 천주교도 수학이고요. 동학의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교육적인 모습은 잘 안 보인다고 오해를 받기도 해요. 동학은 근대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개화파, 아까 지금 뭐 기술공학적인 것도 있고 뭐 학교를 세우고 학판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동학은 약간 전봉주를 상징되는 이제 싸움하고 그 갱이 들고 도끼 들고 이렇게 해서 총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에서 개화파들은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보다 싸우는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데 이런 민족운동적인 또 정신운동적인 이 동학, 그 하늘을 모신다는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학적인 그런 것으로 보여서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 근대화와 대치된 정신적 근대화를 너무 치중한 거 아니냐. 정신적 개벽에 천지 개벽을 사상했는데 이 천지 개벽을 이루는 수단적인 도적인 걸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어떤 천도교를 만들었던 이 손병희가 동학과의 이제 개성을 3대 교주로서 일본 갔다 오면서 이 일본에 딱 보니까 총 들고 가니까 이게 세계적인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천도교에 대한 현대적인 기술 문명에 대한 적절한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동학 운동이 정신 운동이 머무는 거를 방정환에 의해서 손병희 사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천도교의 변신은 사실은 동학의 발전적인 모습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유추도 하게 합니다. 이 점에서 방정환의 교육 사상의 실천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사상적 의미에서는. 앞에 얘기하시는 그런 사상이 없다면 근대적인 맹한 모습도 안 보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거든 주체 모습도 안 보이는데 방정환의 등장은 꼴은 세계 사상적 조명에 부합하는 거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손명쌤이 전도교로 이제 개편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출판을 통해서 이제 네.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학교 교육 사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910년대 가면은 이제 지금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국대에서 동경여대 그리고 7, 80여 개의 이제 초중고 학교를 직접 이제 운영도 하십니다. 그만큼 교육 사업에 열의를 이제 가지셨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의 지금까지 그 손병희와 천도교의 노선을 문명 개화 노선이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합니다. 문명 개화 노선. 네, 개화 노선입니다. 이 서구적 근대를 추구한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온당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920년대에 이제 천도교 청년들이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흔히 문화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운동을 이제 그런 문명 개화 노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평가를 하지만은 그 개벽이라고 하는 제호에서 보여주듯이 그거는 개벽 운동이거든요. 천지가 뒤바뀌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는 새로운 거고. 사회,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개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구적 근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걸 넘어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근대를 다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운동인데 이제 그걸 기존의 이제 스펙트럼에서는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이제 어쨌든 동학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교육을 이제 내세우지 못했는데 손명희 선생에 의해서 학교로 또 방장한 선생님이 그것의 실천으로서 이렇게 등장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는 인간 주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윤리를 가진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늘임으로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서는 천지 만물 이런 작은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인간을 형성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벽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 사상가나 기존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부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신인간 형성이 가장 핵심이었고 방장한 쌤의 교육은 그런 점에서 정말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 운동이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걸 총합하는 하늘이란 말은 우리 전통적인 불교 사상 또 노자 사상 유불선 사상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상을 농축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존재로서의 주체 어린이들을 봐야지 새로운 문명에 부응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적 근대화로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다. 개벽의 관점에서 천지 만물이 새로 움직이는 질서의 새로운 문명관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되면 딱 10년인데 처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방정환 초등학교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초등학교를 하려고 사실 했던 건데 아직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해보니까 정말로 기존의 어린이집의 아이들하고는 정말 다른 자기 주도적이고 정말 씩씩하고 건강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아이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 요즘 가장 그게 큰 문제인데 이런 어떤 동학의 또 방장한 쌤의 이런 어떤 정신에 기반을 하면은 정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이런 물건 하나도 함부로 안 하는 이제 이런 아이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집에 그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정말 초등 과정으로 또 중등 고등 과정까지 이어져서 정말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간, 신인간 그건 이제 새로운 윤리에 바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방정환 초등학교도 정말로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좀
도움을 주실 분이나 또 그런 이제 혹시라도 기부를 하실 그런 이제 의향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그런 초등학교 하나를 좀 해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감한 멘트를 한번 정리하면 새로운 세상, 개벽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이 탄생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죠.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되지 않으면 그 새로운 세상은 옛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물질의 세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물질을 다스리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간, 사람은 분리지 않는다. 그 중간에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교육의 사명 아니겠는가. 우리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육과 교육 세상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서 마치겠습니다.